끔찍한 전화가 911로 걸려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전화를 건 사람이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됩니다. 구글에서만 가져온 건가요? 인공지능은 안 썼나요? 네. 어떤 AI를 썼나요? 챗GPT를 사용했나요? 여기는 인사이드 더 크라임, 로 앤 크라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너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챗 GPT 등 인공지능을 가끔 사용해 봤을 겁니다. 심각한 범죄 조작에 이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한 전혀 문제 없습니다. 2025년 10월 7일 우리는 플로리다 주 세인트피터즈버그에 있습니다. 세인트피터즈버그 경찰이 여성의 성폭행 신고를 받고 아파트 단지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브룩 샤이나울트의 집에 출동했습니다. 그녀는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집에서 혼자 아기를 돌보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낯선 남자가 집 안으로 억지로 들어와 자신을 바닥에 밀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브룩은 남자의 이름이 제이크 또는 제임스이며 남자친구를 안다고 진술했습니다. 브룩은 바닥에 있으면서도 휴대폰으로 용의자 사진을 찍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 남자는 일어나서 브룩의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그녀를 성폭행했습니다. 브룩은 그 남자가 약 10분 동안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브룩은 아기를 깨우지 않으려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일 끝내고 전동 칫솔을 쓴 뒤 아파트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브룩은 경찰에 질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 진료는 거부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녀에게 신체적 상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옷이나 아파트 안에 몸싸움 흔적이 없었습니다. 브룩은 경찰에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남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어두운 후드티와 바지, 긴 수염을 하고 옆에 배낭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틱톡을 자주 보는 저 같은 사람에게 이 남자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는 틱톡 트렌드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용자들은 집안에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 인공지능 이미지를 만들어 친구나 가족을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경찰은 이 트렌드를 알게 된 후 틱톡에서 같은 남자가 용의자로 지목된 것을 발견했지만 그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 9일 브룩이 성폭행 혐의 제기 이틀 뒤 밤 9시 40분경 경찰이 다시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밖으로 나와 주실 수 있나요? 슬리퍼 있으시면 맨발로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탁 하나 들어주실 수 있나요? 두 손을 등 뒤로 해주세요. 네. 저희가 모두 설명해 드릴 거고 제가 곧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잠깐만 뒤로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설명드릴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세게 채우지 않을 거예요. 똑바로 계시기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저희가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손가락을 여기에 올리면 준비 완료입니다. 알겠죠? 9-1 찰리 15. 여기 잠깐만요. 제가 모든 걸 다 설명해 드릴게요. 좋아요, 다 끝냈어요? 아래층으로 갑시다. 금방 돌아와서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잘하고 있어요. 알겠죠? 넘어지지 마요. 알겠죠? 여기 내가 불을 켜줄게요. 자, 여기요. 아, 그냥 어지러워요. 괜찮아요. 제가 잡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잠시 후에 당신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 때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한 걸음씩. 네, 잠깐만요. 알겠죠? 금방 다시 올라가서 당신과 얘기할게요. 알겠죠?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이에요. 가지고 계신 물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셔츠는요? 네.
알겠어요. 아, 네. 그냥 들어가서 앉으세요. 머리 조심하세요. 알겠죠? 네, 아니요, 아니요. 창문을 내릴 수 있으면 내리세요. 좋아요. 브룩, 당신이 수갑을 찬 이유는, 먼저 이걸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시다. 알겠죠? 이게 죄 인정은 아닙니다. 알겠죠? 이건 그냥 당신에게 알려드릴 권리들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 부르기 왜 경찰관들이 거기 있었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허위 신고는 범죄입니다. 경찰은 성추행 혐의로 그녀의 집에 출동했을 뿐 아니라 수사에 자원을 투입하고 그녀로부터 접촉 DNA도 채취했습니다. 문손잡이, 욕실 칫솔, 브룩과 남자친구 입안 면봉 샘플이 채취됐습니다. 범죄 현장 사진을 찍고 증거로 포장까지 했지만 결국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10월 7일 경찰 출동 당시 브룩은 성폭행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경찰차에 있을 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알릴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이 권리를 행사하여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거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들을 이해하셨나요? 알고 계신 상태에서 대화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뭐라고 하셨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네, 알겠어요. 토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심호흡 좀 해봐요. 알겠죠? 괜찮아질 거예요. 여기 에어컨도 틀어줄게요. 토할 것 같으면 문 열어줄 테니 밖에 토하세요. 순찰차 뒷좌석엔 절대 토하지 마세요. 토할 것 같아요? 알겠죠? 제 바닥 말고 밖에 토하세요. 좋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브룩. 우리가 오늘 밤 여기 나온 이유는 며칠 전에 당신이 경찰에 전화했기 때문이죠. 맞죠? 당신의 아파트에 누군가 침입했다고 주장하셨는데 그 일에 대해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즉, 진실을 말씀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죠? 당신의 입장도 들어봐야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그 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당신이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누군가 당신의 아파트에 침입해서 절도를 저질렀다고 했으니까요. 당신 것도 볼륨을 올릴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 거짓말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우울증을 겪었고 또 뭐였죠?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있었죠? 그럼 그들이 당신에게 이야기했을 때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나요?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요? 뭐가 무서웠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와서 당신을 강간했다고 했으니까요. 당신이 주장하는 건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거 맞죠? 알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당신이 그랬다고 말한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구글에서 사진을 찾으신 건가요?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나요? 머리카락 좀 치워줄래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구글에서 가져온 건가요? 인공지능 썼나요? 아니면 그냥 가져온 건가요? 네. 어떤 인공지능을 사용했어요? 챗 GPT요? 챗GPT를 썼다고? 그걸 만들려고 뭐라고 입력했어? 그냥 노숙자라고만 입력했어? 그거 어디서 봤어? 어떻게 그런 생각했어? 유행이었어? 그냥 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냥 뭐 했다고? 그냥 관심 받고 싶었어. 그냥 관심 받고 싶었다고? 알겠어. 그런데 왜 두 번째로 또 그렇게 했어? 그 사람들이 처음에 강도 사건을 신고했잖아, 맞지? 나중엔 성폭행도 주장했어. 경관님, 저 위 남자가 아이들을 돌보는데 제 도움이 필요해요. 그는 경제적으로도 저는 이 일로 감옥에 갈 순 없어요. 알겠어요? 저는 거짓말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더 나아질 거예요. 저는 당신이 그 일의 심각성을 이해하길 바라요. 약속할게요. 저 정말 우리는 경찰견도 출동시켰어요.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도 그들과 함께 나가나요? 당신이 주장했기 때문에, 당신이 인공지능 사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나가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사람에 대해 누군가를 인터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설령 누군가 그 묘사에 맞아 개에게 물렸어도 맞죠? 완전히 무고한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죠? 적어도 그 점은 감안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밤에 당신은 연행될 겁니다. 알겠죠? 허위로 경찰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는 아이들 돌보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그 부분에 대해 답을 드릴 수 없어요. 저희가 가서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바로 연락드릴게요. 알겠죠? 내가 손 넣어서 안전벨트 해줄게. 알겠지? 잠깐만, 그냥 문을 열어. 그래. 여기. 그래서 이걸 그냥 당기고 나서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브룩은 범죄에 대한 허위 신고 2건으로 경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가짜 절도 신고, 다른 하나는 강간 허위 신고 관련이었습니다. 온라인 기록에 따르면 브룩은 10월 23일 경범죄 혐의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월 4일 노 콘테스트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재판 및 연방소송 변호사 알렉시스 로젠버그가 함께합니다. 알렉시스, 정말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난도 받고 사기극도 받잖아요. 하지만 9.11에 전화해서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했다고 말하고 심지어 가짜 이미지까지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911에 2번 전화가 했지만 경찰이 조사 후 범죄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전화해서 자신이 성폭행이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재조사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로 제 생각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를 너무 지나치게 따라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이건 틱톡 트렌드 일부였어요. 일부 트렌드는 실제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그녀가 장난 사진을 친구나 가족에게만 보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9.11에 여러 번 신고가 접수돼 경찰 자원과 인력이 소모됐어요.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실제로 틱톡 트렌드를 따라 하다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례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단지 유행을 따라 한다고 해서 법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법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그녀는 분명히 도를 넘었어요. 정말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죠. 그들은 그녀의 집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특히 그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불평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아서 결국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그녀가 경범죄로 기소되었고 유죄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녀가 경찰 자원을 낭비했으니 배상 명령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검사는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었겠네요. 이 경우 배상의 문제는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어떤 공식 같은 걸 만들어서 금액을 산정할 수도 있었겠죠. 정말 네 배상 영역에 근하려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가 단순 경범죄로 인정받도록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그녀가 기소된 전부였죠. 그게 꼭 누군가를 막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녀에게 배상을 하게 하고 낭비된 자원에 대해 일부라도 갚게 했으면 교훈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너무 뻔하잖아요. 사진을 조작하고 경찰을 2번이나 불러서 출동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걸요. 그리고 이건 정말 심각한 혐의들이 신고된 거였고 경찰관들도 처음에는 그게 신빙성 있는 신고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당신 생각에는 경찰관들이 정말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세요? 하지만 이번처럼 신고자가 신뢰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그녀가 실제로 그 안에 있던 누군가를 지목했고 그 사람이 결국 체포되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사진이 명백하게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것이라는 게 분명했어요. 다행히도 그녀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능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서에 있던 경사나 누군가가 그 사진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것임을 알아챘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들은 그녀의 컴퓨터를 확보했고 그녀가 약 일주일 전에 이것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미리 계획된 범행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사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뒤집어 씌우는 것,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차트 GPT나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법원이 실제 범죄 수사와 바이럴 소셜미디어 트렌드가 교차할 때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까요? 그래서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정말 잘한 점이 그녀의 컴퓨터를 압수해서 실제로 그 파일들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냥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가짜 증거를 만들어내는 이런 미끄러운 경사길로 간다면 앞으로는 훨씬 더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에는 포렌식 전문가들을 불러서 컴퓨터에 뭐가 있는지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또 이것이 원본 사진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인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브룩 셰노트가 이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처음엔 인공지능 생성김을 인정하기 꺼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공격을 받았다고 했지만 결국 거짓말이었고 우울증 때문이었다고 인정했어요. 그녀는 관심을 원했어요.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다 털어놓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범죄 변명이나 방어가 아니에요. 판사가 선고시 고려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번 사건에서 그녀에게 제한된 인정 협상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한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 점을 고려했을 수도 있지만 우울하거나 힘든 상황이라는 사실은 변명이 되지 않아요. 당신이 말했듯이 그녀는 실수로든 의도적으로든 누군가를 연루시켰을 수도 있고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그 사람이 결국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많은 문제와 이슈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한번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퍼지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고 그 사람이 그 혐의에서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될 수 있죠. 이제 우리는 그녀가 결국 그 경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당신에게 놀라운 일인가요? 아니요, 제 말은 이런 상황은 꽤 명확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의도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식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믿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경찰이 확보한 증거로 볼 때 이것이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 꽤 명확했어요. 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틱톡 트렌드에 참여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더 쉽게 사용되니 더욱 그렇죠. 첫째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둘째로 그 트렌드를 따라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지 마세요. 네, 정말 현명한 말씀이에요. 단순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꼭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 같아요.
알렉시스 로젠버그 씨,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항상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브룩샤이넬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불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그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조건 중 하나는 틱톡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번 인사이드 더 크라임 에피소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